중국의 명문대생들이 졸업장을 찍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자식은 갈 곳이 없어 집에서 부모 수발이나 드는 전업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더 뛰라고 가르친 노력이 왜 독이 되어 돌아왔을까요? 오늘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온 무서운 현실, 네이지안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어두운 영화관, 관객들이 평화롭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줄에 한 사람이 시야가 답답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뒷사람은 화면이 가려지자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일어섭니다. 이 연쇄 반응은 순식간에 극장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 모든 관객이 서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앉아서 볼 때와 영화 내용이나 화질은 변한 게 없는데 관객들의 다리만 아파진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1년 중국 드라마 샤오셔더에서 화제가 된 대사이자 현재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네이쥐안의 모습입니다. 네이쥐안은 직역하면 안으로 말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인볼루션이라고 하죠. 하지만 단순한 퇴보와는 다릅니다. 집단 안에서 사람들은 분명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외부 확장이 아닌 내부를 향해 있습니다. 즉 전체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한 조각을 더 차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동력과 시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패션계의 거물이자 성공한 여성 기업가인 수망은 한 프로그램에서 네이쥐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욕망은 크지만 게으른 게 문제다. 꿈을 이루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라. 지극히 상식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중국 청년들의 거센 공분을 샀습니다. 청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다. 오히려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문제다. 네이쥐안의 핵심은 노력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과거에는 명문대를 졸업하면 성공이 보장되었지만 이제는 명문대 졸업장이 취업시장의 최소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말합니다. 목표가 높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력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라고요. 이것이 기득권 세대와 현재 청년 세대가 네이쥐안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네이쥐안이라는 용어는 2020년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 학술적 뿌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알렉산더 골든와이저는 마오리족의 장식 예술을 연구하며 인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어떤 예술 형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외부로 확장하거나 혁신하지 못하고 그 좁은 틀 안에서만 극도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상을 목격한 것이죠. 이후 1963년 인류학의 거장 클리퍼드 기어츠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벼농사를 연구하며 이 개념을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식민 지배하에 있던 자바섬 주민들은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늘어나자 더 정교하고 손이 많이 가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쏟아부어 겨우 생산량을 유지했습니다. 50명이면 충분할 일을 300명이 더 복잡하게 나눠서 하는 시기였죠. 기어츠는 이를 농업적 인볼루션이라 명명했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외부 확장이 차단된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는 노동의 집약,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 겪고 있는 네이쥐안의 원형입니다. 문화 대혁명의 폐허 속에서 중국을 일으켜 세운 덩샤오핑은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인맥이나 출신 성분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며 대학 입시 제도인 가오카오를 부활시켰죠.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공정해 보이는 사다리였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농촌의 흙수저도 베이징의 금수저와 대등하게 경쟁해 운명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수많은 개천용이 탄생하며 가오카오는 중국인들에게 신성한 종교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정한 경쟁이 사회 전체를 극심한 성적 지상주의로 몰아넣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같은 사다리에 매달리자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폭발했고 부모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보다 높은 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은 중국 가정의 경제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높은 성적을 갖게 되자 역설적으로 성적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학에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냐를 두고 더 좁은 문을 향한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도시 청년들의 네이쥐안 이전에 중국 농촌에는 이미 네이쥐안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농촌은 자바섬처럼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기술적 진보는 조금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의 증가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전체 수확량은 늘었을지 모르나 개별 농민이 투입해야 하는 노동 시간은 늘고 그 대가인 실질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자 성장의 배신이었습니다. 도시로 나간 농민공들은 차별적인 호구호적 제도 때문에 도시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농촌의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시의 내이주안이 학력 경쟁으로 나타난다면 농촌의 내이주안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노동력 착취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적 불평등은 내이주안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한계임을 증명합니다. 지옥 같은 가오카오를 뚫고 명문대를 졸업하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실은 차갑습니다. 2010년대에 이미 개미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도 베이징의 비좁은 지하방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저임금 노동을 견디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정부는 급기야 통계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질 실업률이 40%가 넘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기다리는 건 996입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문화죠. 명백한 불법이지만 누구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밖에는 나를 대체할 실업자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보호가 취약한 환경에서 기업은 이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살아남기 위해 청년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자발적 초과 근무에 뛰어듭니다. 과거에는 파이가 급격히 커졌기에 경쟁자가 많아도 내 몫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진입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파이의 성장은 멈췄거나 느려졌는데 그 파이를 먹으려는 입은 훨씬 많아지고 심지어 그들 모두가 역대급 스펙을 갖춘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분배입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성장의 과실은 극소수의 자본가와 기득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고 번 돈의 대부분은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옥스퍼드대의 샹바오 교수는 이를 다람쥐 쳇바퀴에 비유했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끝없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사이클이죠. 기술의 발전 AI 등은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파이를 키우기보다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이주안이 멈추지 않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끝없는 경쟁에 지친 청년들이 선택한 길은 역설적이게도 포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이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겠다는 탕핑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저항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종착역은 기록적인 저출산입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내이주안의 지옥에 자식을 불러들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인 셈입니다. 경쟁자를 줄이는 가장 극단적이고 슬픈 방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이주안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역시 과도한 교육 열기, 취업난, 부동산 문제 등 중국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같이 일어서야만 하는 극장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 구조와 체제의 변화 없이 개인의 노력만을 강요하는 시대는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내이주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겁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서서 보는 영화관에서 내려와 다시 편안히 앉아 영화를 즐길 수 있을까요?